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산 53-4에 있는 풍양조씨 시조 조명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양조씨 시조묘소로 올라가는 길이며 그 우측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풍양조씨 시조 조명묘입니다. 묘 앞쪽 땅판이 넓지는 않아 축대를 쌓아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모습입니다. 조명이 본래 이름은 바위로 지금이 진건읍 일대인 풍양현에서 태어나 천마산 찌맥인 독종산 바위굴에서 돌을 닦았는데 신라정벌에 나섰다가 참패를 당하고 후퇴하는 왕건이 풍양현에 숨어 사는 바위도사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휘하장수의 의견을 듣고 찾아가 책사로 삼았다고 하며 당시 조명은 70세였다고 합니다. 예전 비석의 모습입니다. 조명은 온갖 지략으로 왕건을 도와 삼한을 통일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왕건은 그를 개국공신 3등에 봉하고 문화시중벼슬과 함께 제일 손이라는 뜻으로 맹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명당이라는 풍수가들의 말에 의해 광해군파들이 조명묘 위에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김씨의 묘를 쓰며 조명묘를 이장하려 하나 선조가 조명은 외가쪽 친척이 된다고 그냥 놔두게 합니다. 입수도도의 모습입니다.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공빈묘가 성릉으로 승격되어 조명묘의 봉분을 깎아 없앴으며 1623년 풍양조씨가 가세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성릉은 성묘로 격화되어 다시 봉분을 쌓고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명묘 뒤에 있는 성묘의 모습입니다. 용맥 양옆이 짤록한 부분에서 결인속기하며 치고 올라가 입수도도에서 왼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고 있으며 결인처 위에는 자리가 되지 않아 성묘는 혈이 되지 않습니다. 입수도도가 정돌한 모습으로 안산이 잘 감싸 혈장을 잘 응축하였을 것입니다. 조명묘의 청룡선익이 밑에까지 내려간 모습으로 선익이 있으면 당대발복하며 청룡자손이 당대발복할 것입니다. 백호선익이며 백호선익이 아래까지 길게 내려간 모습으로 백호자손이 당대발복받을 것입니다. 청룡 쪽에 있는 지각인 유사로 귀를 가져다 주며 장손이 발복받을 것입니다. 전순 아래쪽에 있는 솥불 모양의 지각인 우각사로 혀를 두 발로 잡고 기가 빠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으로 귀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전순 아래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흥수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진흥수는 진열의 증거이며 개구리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광해군묘가 맞은편에 보이고 있습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약동하지는 않으며 앞으로 가면서 낮아져 아우가 형을 존경하는 형제간의 우애 있는 모습이며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청룡으로 어깨 쪽에 봉우리가 솟아 장남이 권위 있는 모습입니다. 백호의 모습으로 나무의 가를 잘 보이지 않으나 유순하게 혀를 잘 감싸나 여자들이 남편을 공경하며 재물도 잘 관리할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지도에서 보면 청룡이 먼저 감싸고 그 뒤를 백호가 감싸 집안이 벌떡 일어서게 되며 아들 먼저 낳고 딸을 그 다음에 낳을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조안산의 모습으로 백호 안산이 되었고 안산이 금성체의 모습으로 부가 있을 것이며 조안산이 좋아 사회에서도 호응을 많이 받을 모습으로 이쁜 봉우리들도 많아 봉우리마다 인물들이 나올 모습입니다. 이곳은 관세가 잘 돼 있어 기가 잘 보존되므로 발복이 오래가며 관세가 너무 잘 되어 후손들이 인색할 것입니다. 조명묘 뒤에서 기맥폭 11m인 기맥이 들어오고 있으며 묘는 갑좌 경향으로 기맥선 방향과 일치합니다. 들어온 기맥이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병방향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만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화면의 혈의 가로 크기는 3m입니다. 혈이 세로 크기로 3m이며
조맹묘는 부와 귀가 같이 있는 부귀열이 됩니다. 묘로 들어온 김액선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되었으며 조맹 한 분만을 모셔 천규와 김액선 및 시신이 한 곳에서 만나 정확한 천지를 형성하여 혈에너지를 최대로 받았습니다. 조맹묘 위에 있는 광해군 생모 공빙김씨묘인 성묘입니다. 왕릉에나 모수에 있는 무인석의 모습으로 큰 칼을 들고 있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옆에 바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공빙김씨는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자숙단인 공성왕으로 추존되고 묘는 성릉으로 불리웠다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성묘로 강등되었습니다. 문인석의 모습입니다. 역시 옆에 타고 다닐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혼유석입니다. 혼이 묘에서 나와 놓을 수 있도록 만든 돌입니다. 묘 둘레에 있는 왕릉에서나 있는 십이지신입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조맹묘와 달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봉분뒤가 살짝 무너져 잔디가 없어 이곳이 바람길이며 이끼가 끼어 이는 바람에 의한 습기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묘의 좌향은 묘좌 유향입니다. 성묘는 땅속이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하여 종으로 살개맥이 흐르고 수맥과 뱅커라인이 횡으로 지나며 커리맥이 대각선으로 지나는 곳에 모셔져 이 묘에 의해 아들 임해군과 광해군이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안 좋은 곳에 모셔지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광해군이 옳지 못한 판단으로 인한 왕위에서 쫓겨나는데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룡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후룡이 힘이 있는 모습으로 단단하고 양명하며 좋아 후손들도 격이 높고 좋을 것이며 여자들 또한 격이 높을 것입니다. 지각인 요도를 내밀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요도를 내밀 때마다 용맥이 힘이 강해져 자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룩하게 솟은 입체 부위로 기를 축적하여 용맥으로 공급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조맹묘는 용맥의 힘이 강하게 내려와 혈을 맺은 자리로 격이 높은 후손들이 나올 자리이며 공빙김씨묘인 성묘는 땅속의 유해파가 많은 좋지 않은 자리에 위치하여 광해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묘자리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말하는 것으로 공빙김씨의 삶이 묘자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남의 자리가 이미 있는 곳에 욕심내어 들어와 그 남의 묘를 쫓아내려 한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명당자리는 자기가 스스로 지켜 후손이 파내지 않으면 거의 쫓겨나지 않으며 조맹묘 또한 자기 자리를 보존하여 풍양조씨 시조묘로서 후손들에게 이어져 받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해군묘로 들어가는 표지판입니다. 묘는 출입구를 봉쇄하여 들어갈 수 없어 도로 위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위 사격 영상을 찍었으나 잘 보이지 않아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청룡백호가 잘 감싸는 것처럼 보이나 용맥상에 썼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광해군 묘역이 보입니다. 우측이 광해군 묘이고 좌측이 비문성군 부인 류수묘입니다. 용맥 능선에 도로가 나 있으며 화면같이 광해군 묘는 용맥이 진행 방향을 바꾸며 지각을 내민 요도에 썼습니다. 요도에 쓰면 후손이 뇌출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죽을 때 어머니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고 하였는데 유언을 악용한 것인지 먼저 죽은 비 문성군 부인 류수묘 옆에 묻혔으며 풍수지사가 이곳에 묘를 썼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광해군 묘에는 종수맥이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맹묘 등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